안녕하세요. 모두텍스 송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를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이런 장부 방식에 의한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어떤 증빙이 없거나 장부를 만들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추계신고, 예를 들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추계로 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의 20%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가산세를 부담하고더라도 이 추계 방법에 의한 신고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추계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계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순경비율 신고가 있습니다. 추계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단순경비율 신고가 대략적인 구조가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경비율,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익금액이 1억입니다. 근데 이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90%라고 했을 때 1억에서 9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이 어떤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을 때 세금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사업 초반이나 매출액이 가장 적을 때, 이럴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단순경비율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26년도 5월에 25년도 세금을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어떤 수익 금액을 충족을 해야 되냐면 24년도 매출액이 도소매 기준으로 6천만 원 미만, 그리고 25년도 수익 금액 기준이 3억 원 미만, 그래서 6천만 원 미만 플러스 3억 원 미만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 2025년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의 초반에 결손금이 있다, 많이 손해다 이러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실제 장부를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좀 요건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수익금액 요건이. 근데 5월 달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시면은 내가 어떤 유형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손해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계에 의한 방법 중에서 기준경비율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보다는 업종별 경비율이 좀 낮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굉장히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는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거기다가 주요 경비, 적격증빙이 있는 인건비들, 그리고 임차료, 매입비용들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경비율은 이 기준경비율 자체로는 세금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가산세도 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겁니다. 장부로 신고하기에는 경비가 많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어떤 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소매나 운송업이나 이런 업종들은 실제로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계산 구조상 소득금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로 신고하기 전에 기준경비율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좀 알아보고 신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이고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기준경비율로 한번 계산 한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가능하시면 단순경비율로 하시고, 기준경비율 중에서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들은 기준경비율로 한번 신고를 해봐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부 방식에 의한 신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편장부 신고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는 뭐냐면 수입에서 비용들을 다 나열을 해가지고 이익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익을 산출하고 당연히 수익과 비용은 어떤 적격 증빙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을 때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세금에서 10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을 때 기장세액공제 좀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신고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신고는 간편장부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간편장부랑은 좀 다르게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소모품비를 100원을 썼다 그러면 소모품비로 100원이 찍히게 되지만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비 100원이 찍히고 이 소모품비로 쓴 100원이
현금으로 썼는지 보통예금으로 썼는지 어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게 복식부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철회해 드리는 게 복식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적격 증빙 같은 게 있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런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 같은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증빙을 확실하게 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득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추계에 의한 방법, 간편장부, 그리고 복식부기 장부 이런 계산 방법들을 한 번씩 다 해보고 가장 많이 세금이 절세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공경비 이런 생각은 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를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